저는 이번에 경기도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이름을 밝히기가 좀,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앞서 말했듯이 저는 경기도에 응시를 했고 사범대에 재학을 해서 이제 막 졸업을 앞두고 있는 초수생입니다. 사실 저는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큰 계획을 세운다거나 하는 걸 잘 하지 못해서 또 귀찮고 게을러 하는 성격이 강해서 제가 스스로 공부하면서도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볼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랑 성격이 맞는 분들은 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꼼꼼하신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저 사람 왜 저렇게 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또 공부 내용 외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공부 어떻게 했는지, 마지막으로 멘탈 관리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큰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전 선생님 그 1년 커리를 다 탔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냥 매달 내가 해야 하는 공부 또는 하고 싶은 공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걸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독학을 한 게 아니라 인강이라는 그 공부 뭔가 그 공부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저는 서양음악사 개론서를 읽었는데 그걸 2달에 걸쳐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2달 동안 나는 이 개론서를 읽을 건데 그러면 이 2달 동안 어느 정도 분량을 나눠서 하지를 미리 나눠놓고 아 그럼 이번 주에 뭐 고대를 끝내야 되겠다. 그럼 오늘은 얼만큼 하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전에는 교육학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전공 공부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제가 스터디를 한 날이나 뭐 해야 되는 날 또는 인강을 듣는 날만 딱 교육학을 하고 나머지는 다 전공 공부를 했어요. 저는 이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꼭 하루 안에 공부를 다 해야 돼요라고 강박을 가지시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공부 시간을 재긴 쟀는데 그걸 크게 연연하지는 않았어요.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인강 그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저 혼자 하는 공부는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되었던 것 같고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그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공부 시간 그 패턴이 잘 잡히지 않아서 친구들이랑 그 시간 재는 어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로 뭐 7월 달에는 최소 7시간, 8월에는 최소 8시간 이런 식으로 딱 그 규칙을 정해놓고 그런 식으로만 그 공부 시간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 시간보다는 공부 양이나 공부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뭐 시간을 재긴 쟀지만 아, 나 오늘 5시간밖에 못했네. 나 오늘 공부를 너무 못했어. 오늘 나 10시간이나 했네. 정말 잘했어. 이런 생각보다는 나 5시간 했지만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다 끝냈네. 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저는 귀찮고 게으른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하는 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예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최소 하루 정도는 간단한 공부만 하고 쉰다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뭐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라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곧 3월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작년 이맘때쯤 어떤 상태였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저는 3학년 때 다른 강사분의 그 국악 강의랑 서음사 강의를 들었었어요. 물론 복습을 거의 하지 않아서 잊어버린 거에 가까웠긴 하지만 국악 같은 경우에는 그 가지고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를 다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1, 2월에 한글 파일로 정리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졸업시험 준비 때문에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때 국악총론이랑 들배 그리고 예고 음악이론 교과서, 음악이론 객관식 기출을 다 1회독을 했습니다. 물론 그 꼼꼼히 다 외우면서 회독을 했다는 게 아니고 내용을 익혔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저는 교육과정을 노래를 붙여서 외우진 않았어요. 그래서 1, 2월 달에 공통교육과정을 일단 다 외우고 선택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 체계표까지는 다 외웠습니다. 교육과정은 제가 통으로 모든 원문을 다 외우지 않아서
딱히 드릴 말씀이 없긴 한데 저는 그 교육과정 1, 2, 3, 4번이 있잖아요. 그중에 4번 그 유의사항 그거는 외우지 않고 그냥 눈에 익히기만 했고 또 성취기준 그 번호 붙어 있는 것만 다 외우고 유의사항 같은 거는 그냥 눈에 익히기만 했어요. 저는 요즘 기출 추세가 굳이 다 안 외워도 된다고도 생각하기도 했고 또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도 상호평가라는 답안이 그 원문을 꼭 다 외워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적당히 외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바탕으로 3월 달부터는 뭔가 거창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일단 심화반 복습을 꾸준히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유전 선생님께서 심화반 하면 자료를 정말 많이 주세요. 그 자료만도 많고 그 합격자 서브노트라던가 그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자료도 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키워드 정리 자료는 아예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손으로 적는 것 자체는 저는 너무 손이 아픈 일이고 별로 시간 대비 효율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통 그냥 눈으로 읽거나 아니면 A4 용지 반 접어놓고 거기 조금씩 메모하면서 복습을 했고 또 심화반 작년이랑 커리큘럼이 똑같을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3, 4월에 음교론 심화반을 하고 서양음악사가 5월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음교론 심화반 할 때 서양음악사 개론서를 읽고 서양음악사 심화반 할 때 음교론 개론서를 읽었어요. 이런 식으로 심화반 커리큘럼을 따라가되 항상 모든 과목을 잊지 않고 들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항상 한다는 생각으로 했고 이거랑 동시에 제가 1, 2월에 국악총론을 1회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놓은 거랑 그 장사훈 선생님 한국음악사 책이 있어요. 그 두 개를 같이 병행해서 또 읽었습니다. 저는 서브노트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가 제 성격이 꼼꼼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그 서브노트 안에 제가 빼먹은 내용이 있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리고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 이거 완벽해 라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절대 끝낼 수가 없어서 서브노트는 만들지 않았고 대신에 이제 선배한테 받은 서브노트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합격자 서브노트를 사는 분도 많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 서브노트는 자기가 만들지 않으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브노트에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새로 추가된 내용이나 저만의 단어로 새로 추가를 한다거나 정리를 했고 또 A4 용지에 꾸준히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정제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워낙에 많잖아요. 그래서 한글 파일로 사진만 따로 외워서 먼저 외우고 그리고 내용을 외운다거나 하는 식으로 서브노트 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고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비대면이긴 했지만 졸업 시험이라든가 기말고사 아니면 졸업 연주회 교육 실습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뺏기는 그게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6, 7월 달쯤에 처음으로 슬럼프라는 게 왔거든요. 저는 평소에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 막 닥쳐 있으니까 내가 이걸 다 끝내서 하반기에부터 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슬럼프가 왔었는데 7월이 되면 범위안정 모의고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졸업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여기서 내가 고민을 해봤자 공부를 못하는 것만 유지가 되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범위안정 모의고사 때부터는 아예 그 전에 했던 걸 다 버린다고 생각하고 그 매주 모의고사 범위에 맞춰서 다시 1회독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동안에 정리했던 자료들도 있지만 그걸 바탕으로 내가 처음부터 다시 이해하고 다시 외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1회독을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 최종 모의고사반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전범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짝스터디를 하면서 2주 동안 1회독, 일주일 동안 1회독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시험 전까지 하반기에만 거의 한 5회독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5, 6회독 정도. 그리고 제가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과목을 딱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음교론이에요. 그 음교론이 사실 양은 제일 적지만 저는 제일 힘들었던 과목이거든요. 아무래도 단어나 문장 자체가 너무 어렵기도 하고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문제를 풀지도 못하고 또 응용도 안 되고 내가 틀려도 왜 틀린지 모르겠고 맞아도 왜 맞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론서를 읽으면서 좀 이해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7월, 8월쯤에 그 범위한정 모의고사에 맞춰서 전 직접 손으로 쓰면서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서브노트를 만들 때 보통 보기 좋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음교로는 그게 제 상태에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개론서에 있는 문장을 거의 바꾸지 않고 거의 다 썼어요. 이렇게 손으로 직접 쓰면 어쨌든 1회독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후에도 회독을 계속 하면서 내용을 추가를 하니까 어느샌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초수생 같은 경우에는 조급한 마음을 갖기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물론 한 250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 300일도 안 남았네, 몇 달 안 남았네, 벌써 3월이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는 그래도 3, 4월은 아직 시간이 많은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합격 수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보시고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 뭘까 많이 생각해보시고 또 도전을 해보시고, 물론 그 공부 방법이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시고 맞는 걸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나 이거 못 외웠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보다는 저는 어쨌든 이해가 먼저 바탕이 돼야 암기도 되고 또 시험에 약간 관점이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응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암기에 집착을 하신다기보다는 이해를 먼저 하신다고 생각하고 조급한 마음을 조금 버리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고 대신에 A4 용지에 정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외에도 대치타 중에 나발이 먼저 나오는지 나각이 먼저 나오는지 저는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아무리 외워도 맨날 까먹고, 그래서 크게 포스트잇에 써서 붙여놨어요. 대치타 나발이 먼저 나오나요? 지금은 까먹었는데 아무튼 화살표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해놨고, 12가사 제목을 못 외워서 제목을 쭉 써놓고 옆에 가사를 써서 붙여놓는다거나, 아니면 A4 용지에 그 가곡 순서랑 조랑 가사 이렇게 해가지고 표로 붙여서 표를 만들어서 벽에 붙여놓는다거나 해서 저는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는 대신에 계속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다못해 내용이 너무 많으면 전공에서는 예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교육학도 예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큰 틀, 그 제목 있잖아요. 그거라도 써놓으면 어쨌든 내가 그걸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브노트가 없었으니까 개론서랑 자료를 계속 회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전 이거를 볼 때 정말 자료를 깨끗하게 썼어요. 그 이유가 제가 꼼꼼하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5줄이 있으면 제 맘대로 위에 3줄 읽고 4번째 줄을 저도 모르게 그냥 스킵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줄을 읽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더럽게 쓰는 게 어떤 게 중요하구나를 알아볼 수 있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도 형광펜을 3줄을 쳤다 그럼 전 2줄밖에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랑 개론서를 최대한 깨끗하게 썼고, 또 제일 중요한 게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심화반 마지막으로 갈수록 슬럼프가 오고 또 이것저것 막 섞이면서 뱅슈아가 플랑드르였나? 부르고뉴였나? 이런 것도 막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심화반 들어가면 정말 깊은 내용도 많아요. 짜잘짜잘한 내용도 많고. 근데 그럴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시험에 나오는 거는 정말 지엽적인 문제 다 틀려라라고 내는 문제가 아닌 이상은 다 기본적인 거에서 유출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기본을 모르고 이 밑에 있는 것만 보게 되면 이 기본적인 게 나왔을 때 그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초수일수록 기본에 충실을 해서 너무 깊은 내용에 집착해서 나 왜 안 되지? 내용이 너무 많다라는 것보다는 기본을 유지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심화반에 가면 그 교수법에 정말 많은 교수법들을 그 자료에 담아서 주세요. 근데 저는 그 뒤에 교수법은 다 버렸어요. 심화반 듣고 나서 복습할 때도 그 부분 아예 버리고 저는 그 개론서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 있는 교수법만 챙겨서 갔어요. 왜냐면 전 다 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간이 없을수록 효율성을 높여서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말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슬럼프가 한 번 온 적도 있고, 그래서 저는 9월 달이 넘어가면서부터 저도 모르게 불면증이 왔었어요. 어, 근데 저는 잠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막 1시에 누우면 4시에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전 잠이 많으니까 그 잠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막 10시에 일어나고 11시에 일어나고, 그럼 그걸로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그거에 대해서 고치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그거에 너무 자책하지 않는 게 먼저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범대를 다녔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이 다 임고생이었어요. 물론 이게 같은 고민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말하면 쟤네도 없던 고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드라마를 정말 좋아해서 밥을 먹으면서 드라마를 본다거나 아니면 SNS, 공스타그램을 했어요. 이 공스타그램도 공부를 실컷 끝내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들어갔는데 똑같이 음악 임고생이면 더 공부를 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반기에는 임고생 분들 거는 그냥 다 스킵하고 아예 다른 직렬, 그 공무원 분들이나 다른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거를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학교가 본가랑 조금 멀리에 있어서 자취를 했어요. 그 원룸에 자취를 했는데, 제가 한 9월 달쯤부터는 집에서 혼자 공부를 했거든요. 한 일주일은 밖에 안 나간 적도 있을 정도로.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제가 꼭 지키려고 했던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책상에 앉았으면 쉴 때도 침대에 눕지 말자였어요. 물론 눕고 싶은 마음이 많긴 하지만 한번 누우면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밤에 제가 불면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아서 잘 때 외에는 침대에 절대 가지 않으려고 했고, 그런 식으로 원룸에서도 그냥 공간 분리를 나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 멘탈을 관리하는 방법을 그 선생님들께서 각자 맞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뺏기는 시간이 많으니까 너무 조급해지잖아요. 근데 어쨌든 올인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 병행하면서 붙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초수생들도 합격생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내가 효율을 제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카페에 합격 수기를 써놔가지고 거기 없는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 뒤에 선생님. 네. 그 교생 기간 때 어떻게 공부했냐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아, 다른 기간만큼 공부를 했는지. 근데 저는 이게 좀 케이스가 다른 게, 저희 학교 1학기 때 실습을 비대면으로 했어요. 그리고 또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을 맡아서 학생들한테 직접 수업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지도안 제출, 영상 제출이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와 비슷하게 공부를 했는데, 사실 교생 실습을 나가면 정말 피곤하잖아요. 저녁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고. 그러면 뭔가 나 이 기간 동안 무조건 다른 기간처럼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어쨌든 한 달이라는 시간이니까 주말에 열심히 하고, 대신에 내가 퇴근을 하고 돌아와서 이만큼은 해야겠다. 그러니까 정말 조금. 왜냐면 많으면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조금 정해놓고 그만큼이라도 하면 감을 잃지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잠이 많은데 하루 패턴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 저는 일단 공부 장소를 정말 많이 바꿨어요. 공부하는 동안. 뭐,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근로를 하게 돼서 그거를 전부 다 오전에 몰아놓고,
오전에 근로하면서 조금씩 공부하고 오후에 도서관에 가서 길게 공부하고 뭐 3월 달에는 도서관이 문을 닫게 돼서 집에 와서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장소를 바꿨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잖아요. 아, 난 잠이 많고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하루 패턴을 그래도 내가 오전에는 공부를 시작해야지라는 마음을 잡고 대신에 내가 늦게 일어났지만 내가 세운 계획은 다 해내고 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깨어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강을 듣는 날은 일어나서 오전에 공부를 시작했으면은 오전에 인강 들으면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공부를 하고 인강을 듣고 복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정해진 뭐 오전에 뭐 하고 오후에 뭐 하고 밤에 뭐 하고 이런 걸 정하기보다는 미리 계획을 전날에 세워놓고 내가 늦게 일어나더라도 이만큼은 해야지. 그래도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지. 라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제 공부 그 패턴은 한 오전 10시, 11시쯤부터 밤 1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제 주변에도 초수 합격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상반기에는 뭐 거의 이틀 단위, 뭐 하반기에는 몇 시간 단위로 나 붙을 수 있을까? 나 이렇게 시간 없고 이렇게 인출도 안 되고 암기도 안 되는데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또 1시간 뒤에는 그래도 주변에 선배들 이렇게 많은데 나 하겠지. 나 당연히 될 것 같은데? 1시간 뒤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반복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붙겠다고 생각을 해도 떨어지는 시험이잖아요. 왜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은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최대한 하지 마시고 저는 뭐 재수하면 이거 해야지 인강 뭐 들어야지 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불안했는데 그런 생각 다 버리시고 나 붙어야겠다. 나 높은 점수 받아서 내가 가고 싶은 지역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